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70회 정례회를 맞아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24쪽부터 429쪽 세입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4쪽 건강정책과는 금년도 예산액 48억 8,696만원에서 4억 3,090만원을 증액한 53억 1,789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 수입 1억 7,482만원, 사업 수입 및 이자 수입 7,018만원, 국고보조금 등 34억 4,31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6억 2,868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조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약 82억 396만원에서 4억 9,506만원 증액한 86억 9,902만원으로 지역사회 간호학과 학생실습비 4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천만원, 지역 균특 보조금 1억 2,906만원, 기금 24억 3,064만원, 국시비 보조금 61억 2,531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세출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안 기정액 216억 1,632만원에서 4.78%가 증액된 226억 5,0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83조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강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113억 5,472만원에서 4.39% 증액된 118억 5,299만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먼저 685쪽부터 692쪽 구민건강관리 활성화 분야에 대한 세출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65억 6,441만원보다 약 5억 7,659만원을 증액한 71억 4,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 사업 5억 4,946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41억 2,339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9,386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등 4억 1,679만 원,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 1,590만 원, 표본감시 운영 경비 및 의료기관 감염병 표본감시 체제 운영 사업 2,222만 원, 감염병 관리 대책 및 한센인 관련 사업 1,339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1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쪽부터 697쪽 안정적인 보건행정 구현 분야에 대한 세출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6억 1,705만 원보다 2억 708만 원을 증액한 8억 2,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등 4억 2,183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 지원 사업 1,870만 원,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지원 등 3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쪽부터 705쪽 건강정책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금년도 41억 7,325만 원보다 2억 8,540만 원이 감액된 38억 8,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보건소 직원 보수 등 기준 인건비 34억 3,709만 원, 보건소 직원 시간 외 근무 수당 및 공무직 보수 3억 174만 원, 업무 추진비 및 일반 운영비, 여비, 자산 취득비 7,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7쪽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액 102억 6,160만 원에서 5.22% 증액된 107억 9,733만 원입니다. 먼저 709쪽부터 737쪽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분야에 대한 세출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88억 5,857만 원보다 약 3억 4,491만 원을 증액한 92억 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건강증진 사업관리 2억 5,532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억 6,030만 원, 암 관련 사업 10억 8,711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6억 758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사업 2억 3,260만 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1억 9,05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1억 7,781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 약 52억 7,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37쪽부터 747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경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4억 302만 원보다 약 1억 9,081만 원 증액된 15억 9,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건강증진과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기준 인건비 15억 2,708만 원, 업무 추진비 594만 원, 일반 운영비, 여비, 자산 취득비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편성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하였으나 이는 필수 예산의 재정 증가에 따른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혜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그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 예산안은 9억 2,498만 원이 증액되어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 및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98%인 10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국가 예방접종 및 국가암 검진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대부분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집계순에 따라 건강정책과 서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산서 685쪽에서 86쪽, 설명자료 25쪽, 방역약품, 소모성 기자재 방역용, 유류 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년 대비에 7.2%에서 한 600만 원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네. 네, 설명 자료에 따르면 유충 방제 사업 확대 및 해충 기피제 분사기 운행에 따른 약품 구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유충 방제 확대가 매개 감염병 발생률이 증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증가해서 더 증가가 된 겁니까? 유충 방제 사업 확대가요. 네네. 네. 그 이제 기후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더 많은 네. 민원 때문만은 아니고요. 민원은 아니고요. 네,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요 사업을 확대를 좀 시킨 거예요. 선제적 방역을 선제적. 하자. 네네. 저번 행감 때에도 네네. 말씀하셨을 때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소독 방역하는 방법도 좀 추이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요. 네네. 여기 보시면 기피제 요번에 6군데를 설치를 했는데요. 네네. 또 그거에 대한 또 약품도 저희가 사야지 되고요. 네, 그거를 조금 반영을 해서 같이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수동 기피제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해충 기피제 해충 기피제 6개소 설치한데. 네네. 그렇군요. 그 관리도 잘 해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선제적으로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만큼 좀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서 686쪽, 설명자료 26쪽, 방역 소독 업무용 무전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무전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소장님? 네, 현재는 없습니다. 수신호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이랑 그럼 뒤에서, 수신호나 네. 육성 뭐 이런 네. 걸로 하셨습니까? 네네. 그럼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전기 사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에 따라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사업주의의 명백한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가지고, 어쨌든 방역 소독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지만, 뭐 예를 들면 차량 이동 중에 운전 전방 주시 소홀로 뭐 추돌이 일어난다든지 접촉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좁은 골목이나 밀집 지역에서 작업자가 뭐 부상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상 연락 체계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혹시 이런 부분이 미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적사항 때문에 하신 거죠? 그죠? 아, 그 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네, 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무전기 도입으로 방역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 이행이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도입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도 기준이 되고 즉각 설치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693 예산서 693쪽 설명자료 52쪽 일반 수용비 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56.9%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엑스레이 장비 유지 보수의 지속성과 비용 절감 방안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저희가요, 여기 의료 영상 그 저장 전송 시스템 그 유지 보수료가 좀 인상이 되었고요. 아, 인상된 네, 부분입니까, 인상된 그러면? 부분이 있고요. 더 큰 것은 네네.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장치 그 무상 AS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아, 그게 이제 2026년 6월에 종료되면서 새로 그 비용을 이제는 무상 AS 기간에서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영한 그 비용입니까? 금액이 커서 비용이 적지는 않네요. 네, 크죠. 유지 네네. 보수비가 원래 의료기가 네네. 아주 셉니다. 네. 어쨌든 방사선 영상의학실의 보건소 진료 서비스의 좀 핵심 기반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계 자체가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종사자의 안전과 그리고 진료의 안정성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잘 알고 있지만 좀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죠? 네, 네, 유지 보수를 편성된 예산인 만큼 좀 앞으로 장비 관리나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서 694쪽 설명자료 60쪽 시설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UPS 배터리를 교체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그죠? 아, UPS 배터리 교체를 요번에 이제 노후화도 됐고요. 그래서
새로 네네. KS 인증된 걸로 교체하는. 네네. 이게 백신 냉장고에 사용되는 장치입니까? 네네. 아. 백신은 이제 콜드 체인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 백신 아니, 예. 같은 경우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상승 뭐 1도로 인해서라도 백신이 폐기되거나 예방 접종의 차질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UPS 장비의 교체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제 구입을 했던 겁니까? 이 UPS 장치가요. 네네. 예, 이런 부분을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노후 배터리 교체 이렇게 써 있는데 언제 구입을 했고, 네, 네네. 저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까? UPS, 네네. 그럼 두 네. 개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네네. UPS-1은 2020년 4월에 구매를 했고요. 네, 또 두 번째, 2는 2021년 4월에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노후화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네. 보통 배터리는 그 기대 수명이 3년이고요. 권장 이제 사용 기간이 한 2, 3년 되는데요. 3년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3년이 또 도래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 또 화재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네. 예, 교체하는 시점이 된 겁니다. 20년하고 21년 각각 4월에 했고 일반적인 수명이 3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리고 교체하는 거는 두 개 다 교체하는 부분이라면 좀 의원님들이 좀 잘 알아볼 수 있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 개 가격인지 두 개 가격인지 이게 언제 해서 교체를 하는지 좀 더 세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예산 편성에 좀 취지에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네네. 배터리가 그 한 개당 저희가 두 개가 UPS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네. 한 개당 16개. 이게 이제 곱하기 2 하면 요 개수를 다 네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예산이 네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교체를 계기로 보다 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예방 접종실의 백신 보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성능과 그리고 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진 가운데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학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소장님 사업명세서 692쪽, 693쪽 참고하시고요. 설명자료는 49쪽입니다. 검사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18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했죠. 네, 맞습니다. 네. 임상 병리사가 퇴직한 거예요. 휴직을 한 겁니까? 저희가 임상 병리사가 작년에 신규로 한 명 채용했는데요. 네. 그 육아휴직으로 한 달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 정규직이 있는데요. 네. 그 직원이 또 육아휴직으로 10월 또 육아휴직으로 또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제 임상병리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새로 또 간호사 1명 이렇게 보건직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력이 임상병리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을 또 기간제가 이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채용할 그럼 그 현재 비용입니다. 검사실에는 임상 병리사가 두 명, 직원이 두 명 있고요. 간호사 한 1명 있고 또 그 지원하기 위해서 또 1명 있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병리사들이 하는 일이 네네. 검사 하는 네. 건가요? 네, 임상병리사만이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임상병리 그 검사실에서 일단 검사를 하려면 샘플링을 해야 네. 됩니다. 네. 그 혈액
그 검체 뭐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임상병리사는 당연히 하고요. 간호사도 그 잡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뭐 검사하는 거는 간호사는 못 하고요. 임상병리사만 가능합니다. 네. 하루에 저 보건소를 방문해서 네. 검사실을 이용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우리 구민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검사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이제 여러 파트별로 있습니다. 건강 옛날 구 건강 검진, 그 보건증 내기 위해서도 보건증에도 그 오고요.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각자 이제 건강을 보기 위해서 뭐 간 기능이나 뭐 심장 기능이나 뭐 간염이 있는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진짜 건강을 위해서 판단하려고 오시는 그런 검사도 있고요. 또 여기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병리 검사는 44,749건입니다. 44,749건? 749건. 한 달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 아닌가요? 누적, 통계? 네, 누적 1월부터 검사. 9월까지 통계입니까? 요게 네네 9월 30일까지 통계고요. 네. 보통 건수하고 방문자 수하고는 맞진 않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와서 여러 건을 검사할 수도 있잖아요. 일일 평균적으로는 그 94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94명 내방하는 그 국민한테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병리사가 두 분에다가 간호사 네. 한 분이 간호사 지금 있고요. 또 이제 뭐 충당을 하고 약물 계신다는 거죠. 또 약이 엄청 많습니다. 시약도 많고 예. 그런 또 서류 처리나 그런 거를 이제 또 보건직 직원이 담당을 예.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검사실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중원에서 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659쪽 설명자료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수 물품 접종실 운영에 관해 냉매체 보관 냉장고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보셨나요? 비정수 물품 네, 접종실 네, 네. 운영 네네 예 됐습니다. 2026년 예산 1,1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40만 원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네. 증액 사유를 보니까 백신 운반용 냉매체 보관 냉장고 구입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장비가 한 대만 있어 추가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아니요. 대가 있나요? 예, 한 대가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물도 좀 새고요. 이 냉매제는 이제 백신을 이동할 때 그 콜드 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건데 예. 그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이제 백신은 온도 기준을 벗어나면 즉시 폐기해야 하므로 이번 장비 추가 운반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행정감사 시 보건소 의료 장비 기기 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현재는 그 담당 팀장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의료 장비나 기기 관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주셔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새로 구입하는 냉장고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장비라도 백신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구입 이후에도 장기 점검 온도 관리라든지 유지 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강 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예산서 709쪽 설명자료 7조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의료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6년 2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25년부터 한의진료 및 상담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맞고요. 네, 그럼 그때 그때는 무슨 사업비로 진행을 했죠, 소장님? 그때 이제 추경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증진, 그러니까 2025년도 건강증진 통합 건강증진 비용을 활용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증진 비용을 대체해서 썼다. 네네. 그리고 또 산출 내역을 보면 그냥 200만 원 이렇게 기재하지 마시고 좀 간단하게 뭐 뭔지라도 좀 볼 수 있게 세부하게 좀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딱 봤을 때 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참조를 꼼꼼하게 하고요. 작성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잘 어떤 사업인지 알아볼 수 있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러면은 그 2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이게 복지정책과에도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구청 복지정책과 랑은 상관없습니까? 그 그거랑은 구매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분은 저희 오로지 보건소에서만 보건소에서만 하는 거. 아, 네.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근데 아, 장소 그럼 선정 보건소에서 네.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한의학에 대한 건강증진을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온마음 돌봄 사업하고는 연계가 없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연계 상관은 없습니다. 없이 따로 그럼 네. 경로당을 따로 나가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네네. 경로당 그 대상 장소를 찾을 때는 네네. 그쪽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복지정책과 그 구청에서 그거를 정합니다. 아, 그럼 연계 복지정책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예산은 네. 따로 절정되어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후 뭐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해보셨습니까? 한의학 그쪽으로는 만족도 검사를 네네. 이게 진료 관리 그쪽에 속하거든요. 네네. 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만족도 조사를 현재 이제 네네. 어느 정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아, 실시 중입니까? 네. 실시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연계해서 경로당에서 다양한 한의학과 관련된 부분을 병행해서 해주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도 개개인 여쭤보긴 했거든요. 이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뭐 부항 같은 것도 떠주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피 뽑아서 검사해주는 그런 부분도 해주고 다양한 부분들도 있고 선물도 주시고 파스 이런 것도 주시고 하셔서 너무 좋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 있지만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족도 검사를 해보시고 또 소모품으로 주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사해서 좀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검사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시고, 그러면 이런 한의학에서 이렇게 방문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뭐 운동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연계도 됩니까? 연계도 하고 하십니까? 오셔서? 네, 네, 맞습니다. 건수가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 프로그램- 방문하신 다음에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진료를 또 음. 받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건수 연계해서 하는 거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아까 란셋으로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한의하고는 사실은 이 검사한다는 거는 양의 쪽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데서 혈당 검사를 해요. 혈압도 네네. 또 재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연계해서 안 좋은 경우는 병의원으로도 보내고요. 또 저희 보건소 내로 다시 한번 오시라고 해서 또 네네. 한번 그런 예. 안내도 잘 하셔서 그냥 단순히 네. 일회성 방문해서 끝나지 말고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네, 관리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많은 곳도 있고 또 적은 경로당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네. 그럼 마지막 좀 마무리 안내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또 주민들의 또 만성 질환 관리나 건강 행태의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맞춤형 운영으로서 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서 716쪽 설명자료 26쪽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화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26년에 2,400만 원이 신규 사업처럼 100% 증가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없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나 그 밑에 기재된 것처럼 실제로 2025년 사회보장적 소액금의 의료 및 회복비 307-1로 통계목만 변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네네. 그럼 이 예산이 단순히 회계의 재편성입니까? 아니면은 검사 대상이 확대라든지 뭐 축소돼서 사업 예산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천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화 관리는 원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이제 통계목이 의료 회복비로 분리되면서 2025년도 본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작년도 2025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본 예산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최종 예산액이 3천만 원이었고요. 네. 요거를 감안하면 조금 줄은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기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감액된 예산인지 증액된 예산인지 어떤 사업인지 좀 알 수가 없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지 않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시를 해서요. 조금 더 네네. 꼼꼼하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이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신생아의 장애 예방과 직결된 필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선천성 이 대사 예산이 이상- 아까 네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600만 원 정도 감액됐다고 했잖아요. 예. 2025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네네. 감액돼서 네. 주 이유는요. 그 대상자- 크론병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크론병을 19세까지 이렇게 계속 해주다가 네. 그 집중 치료 기간 그 8주 한 다음에 그 추가 1년 후에 지원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큽니다. 크론병이 사실은 많거든요. 네네. 그럼 네. 그런 부분이 예, 그게 상당히 감소가 된 거죠. 그 부분이 여기 보면은 3천에서 네. 2,400으로 한 600만 원 그 안에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주고요.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네네. 예, 계속해서 한번 올해 추이를 잘 살펴보시고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시든 보건복지부에든 어쨌든 좀 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이고 네네.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기재를 하셨다가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이라도 아니면 중간에 부족하면 부족할 시 건의라도 한번 해보셔서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받는 대상이 또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후에는 좀 건의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주시해서 검토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이게 선천성 대사 이상은 조기 진단이 늦어질수록 평생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기 검사나 확진 그리고 치료 연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예산 확보와 안전성이 그리고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향후에는 수요 기반 실적을 분석을 잘 하셔서 다 내년도는 필요시에는 또 적극적인 협의를 잘 해서 시든 보건복지든 잘 협의를 해서 좀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업명세서 735쪽에서 736쪽, 설명자료 85쪽,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5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신규 편성액이 5.6% 증액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살펴보니 하반기에 신규 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 6개월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6개월분의 인건비가 책정이 됐고 상반기에 대한 6개월분의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이게 2배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기억나십니까? 네네, 네. 기억납니다. 네, 이게 자살 유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대부분 인건비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률은 아주 높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핵심 지표인 운영비에 관련되어서 25년 하반기에 기간이 부족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교육으로만 예산을 다 소비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지표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교육도 당연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현장 출동 건수가 그때도 0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신규 사업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이면 아무래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이만큼 또 편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교육에 끝이지 않고요. 네네. 이제 그 유족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심리 지원이나 또 그 자살자로 인해서 그 가족이 유족자가 네네. 또 어떤 환경적인 뭐 다른 서비스를 그런 것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교육에서만 거의 하셔서 좀 안타까워서 지금 소장님이 지금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초기 접촉을 해서 심리 안정 그리고 법률 경제 지원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져서 이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중구는 정말 원스톱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상자도 좀 이렇게 눈여겨보셔서 좀 고민이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구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살 유족은 사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야 되는 분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이 분들의 첫 번째 보호장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그리고 지속성을 잘 확보하시고 꼼꼼히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저도 이 자살 문제는 점점 저희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늘어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점점 늘어나서 참 안타깝고요. 네네. 저기 왜 이렇게 되는지 네네. 네, 많이 찾아보고 네네. 또 그래서 또 있습니다. 이렇게 또 사업까지 관리해주다 보면 좀 네. 개선되는 부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네, 많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욱향 의원입니다. 선생님 사명수에서 713조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권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나요? 네, 이 사업은 기금 12, 구비 매칭 사업으로 2,150만 원 약 38.4% 증액 편성을 했죠. 네, 네. 중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파악해보니까 2024년도에는 9,710명, 또 2025년도에는 9,812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네, 그럼에도 2026년도 예산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본 예산이 사실 네. 추경을 통해서 네. 더 늘었습니다. 이에 추경을 통해서 563만 원 정도가 늘어서 네? 최종 예산은 얼마가 늘었어요? 2회 추경에 의해서 작년도에 네. 563만 7천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네. 그거랑 본 예산이랑 합치면은 637만 원이 됩니다.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예, 조금 그리고 여기 7,750만 원이고요. 예, 그거랑 그럼 비교해 보면 네, 증액 편성된 거는 네. 38%가 안 된다는 건가요? 네네. 그거랑 작년 예산이랑 비교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추경을 한번 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네. 본 예산을 이제 비단 보건소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실과가 본 예산 지금 편성했던 전년도 당해년도 편성했던 예산만 표기를 해줬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1차 추경이 얼마, 2차 추경이 얼마 해서 그 표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설명 자료에 보면 그 추경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한 것은 표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년부터는 좀 참고를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네, 시정을 하겠고요. 음. 이 의료 급여 수급권자 네. 건강검진 요거는 11월 또 검진율이 네. 이렇게 38%로 작년 수검률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 자료에 보면은 간해시 반영 외에 단가 인상인지 아니면은 검진 항목 확대인지 검진 대상 기준이 변경인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좀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좀 세부적으로 그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2026년도 그 본예산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 설명을 했는데 보건소는 사전 설명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못 오셨죠? 뭐 임시회 네, 저희 간담회 때 네네. 각 실과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했거든요. 왜 증액이 됐는지. 근데 보건소는 연락을 못 받으셨는지 그날 참여를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모르셨어요? 네네. 다음부터는 보건소도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설명 예산 심사하는데도 좀 참고가 되고 하니 차후에는 꼭 좀 참석하셔서 사전에 저희 간담회가 있어요. 정례하기 전에 네. 그때 오셔서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안과 설명 자료를 좀 더 명료하게 작성해 주시고 또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실제 검진 참여율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라든지 홍보, 의료기관 연계 관리도 잘 처리해 주시기를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국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자료 1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액 사유가 찾으셨나요? 잠깐만요. 53페이지. 네, 됐습니다. 감액 사유가 공무직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요, 그동안은 금연 예산이 이제 통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 그 증액이 이게 따로 편성이 되면서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사무 운영비가 네네 줄어들었다는 예, 말씀이세요? 조금 줄어들고 요번에 예산이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충원에 이것도 인건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원돼서 된 것 같습니다. 통으로 보다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금연구역 확대나 환경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린 분야이거든요.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어쨌든 뭐 인력 충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을 그 필수 사업을 잘 운영하실 수 있으십니까? 뭐 뒤에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희가 금연거리도 있고요. 네. 저희가 금연 지도원을 한 8명 이렇게 두고서 지도 점검하고 또 과태료도 내고 또 금연 지도 주무관도 있고요. 교육도 시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잘 하실 네. 수 있다. 네네. 예, 주민 누구나 이렇게 금연을 결심했을 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네. 설명자료 58쪽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사업용 변경과 함께 국비 자체가 축소된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감액이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요, 작년도에 그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고요. 작년에 변경 내시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변경 내시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요. 네, 그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최종 예산액이 1억 5천 684만 1,000원이었습니다. 많이 감액이 된 거죠. 그때 변경 내시로 인해서. 이해 추경 때도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회 추경 때도 1억 2,800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요. 그거 대비하면은 많이 증감액이 감액액이 큰 거는 아닙니다. 작년 예산에 감액된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최근 기사에서도 확인되시듯이 심리상담 바우처는 그 수도권이나 청년층에 많이 쏠려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자살률은 높은 고령층, 어르신들, 그리고 지방에 많이 있더라고요. 자살률이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구는 고령층 인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OECD 발표에도 보면은 66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빈곤율이 1위고 따라서 자살률도 1위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리상담 바우처는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자살 예방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인 만큼, 그리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령층이나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 홍보와 접근성을 좀 적극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자살률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60대가 제일 높습니다. 네. 60대, 40대, 50대 이런 순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음투자 작년에 바우처 사업은 20, 40대가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르신들은 조금 행동이 즉각즉각으로 그런 거를 하려는 거를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독려를 해서 네. 어르신들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 고자한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관리국장 조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조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141억
4,804만 원으로 전년도 199억 8,641만 원보다 29.21% 감소한 58억 3,8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9,780만 원이 증가한 5억 3,858만 원으로 구유재산 대부료 2,200만 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 1억 원을 계상하였고 412조 태평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구시 도비 보조금 4억 4천만 원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3,145만 원이 감소한 59억 264만 원으로 도로와 하천 사용료 및 징수 교부금 등 세외 수입 1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조 맨홀레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국고 보조금 4억 9,928만 원,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공사, 하천 유지관리 및 기성제 정비, 대종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 등 21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41억 6,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조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천만 원이 감소한 2억 2,950만 원으로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등 세외 수입으로 1억 6,300만 원,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을 위하여 국고 보조금 100만 원,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선도 사업 등의 시비 보조금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조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360만 원이 감소한 1억 5,532만 원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불법 과태료 등 세외 수입으로 8,532만 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조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 7,560만 원이 감소한 43억 원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조 고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4,550만 원이 감소한 30억 2,199만 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명로, 산지 전용에 따른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및 공원 어린이 눈썰매장 시설 이용료 등 1,704만 원, 사방사업, 숲 가꾸기, 산림목지, 나눔숲 조성사업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30억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 규모는 249억 1,6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8억 5,608만 원보다 24.17% 감소한 79억 3,9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7조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84만 원이 증가한 19억 4,441만 원으로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1,248만 원, 도시관리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 2,500만 원,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지구 주차장 조성 2억 2천만 원, 태평동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6억 600만 원, 소로 3- 대사 37호선 도로 개설공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조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03억 6,085만 원으로 하수도 시설 정비 및 시설공사 등 하수도 정비에 34억 3,621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등 하천 정비에 4억 2,658만 원,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와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 추진 등 도로 유지 관리에 23억 453만 원, 가로 보안 등 유지 관리 및 신설 등 가로 보안 등 관리에 23억 3,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02만 원이 감소한 8억 216만 원으로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선도 사업 및 노후 벽화 정비 사업 등 건축물 관리에 1억 2,09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 도로 조명료 부가조사 인부임 등 광고물 및 도로 조명 관리에 1억 9,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조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544만 원이 감소한 2억 6,326만 원으로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및 공용시설 지원 사업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 도색 지원 사업 등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조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억 5,595만 원이 감소한 46억 6,306만 원으로 유천동 어울림센터 및 전통문화 전수관 일반 운영비 9,036만 원,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에 시설비 43억 원, 업무 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 기본 경비를 3,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공원 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1,025만 원이 감소한 68억 8,245만 원으로 공원 조성 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 보수와 공원 물놀이장 및 눈썰매장 운영비로 25억 6,551만 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및 푸른숲 조성 사업비 13억 5,077만 원, 신문나무 유지관리 사업비 11억 986만 원, 도시림 조성 관리 및 산림보호 사업비 14억 5,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791조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만 원이 증가한 3,250만 원으로 795쪽 세입 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등 세외 수입 2,320만 원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99쪽 세출 예산으로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1,028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2,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88조 건축과 소관 5개 광고 발전 기금으로 조성 규모는 5억 783만 원입니다. 91조 수입 계획은 광고물 도로 조명료 및 세외 수입 1억 1,100만 원과 불법 광고물 과태료 등 제재 부담금 6,3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93쪽 지출 계획으로 5개 광고물 관리 및 시설 유지비 등 4,168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4,500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등 시설비 1억 200만 원, 자산 취득비로 불법 광고물 정비용 디지털 카메라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청사 건립 기금으로 조성 규모는 109억 6,130만 원입니다. 104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8,436만 원, 예치금 회수금 107억 7,814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09억 6,250만 원이며 105쪽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등 109억 6,25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112조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으로 조성 규모는 43억 8,142만 원입니다. 114조 수입 계획은 공공요금 이자 수입 5,286만 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1억 4,7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41억 8,306만 원 등 총 수입액은 43억 8,292만 원이며 115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43억 8,142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2026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편성은 도시 정비 및 도로 환경을 개선, 조화로운 도시 재생 및 녹색 도시 조성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 환경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 소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경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9일 중구 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부서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0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21%인 58억 3,83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 소하천 고유 수면 사용료 등 세입 수익과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및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 등 도시 기반 시설 및 미관 정비를 위한 사업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현안 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효과성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개요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5쪽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강고 발전기금 6억 9,851만 원, 청사 건립기금 109억 6,250만 원, 녹지기금은 43억 8,292만 원으로 5개 강고 발전기금의 경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83만 원으로 사업 예산의 집행 실적이 양호하며 청사 건립기금의 경우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1억 8,316만 원이 증액된 109억 6,130만 원으로 사업 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기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녹지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억 9,836만 원이 증가한 43억 8,142만 원으로 침산독 일원 산서문화공원 조성사업 신규 추진 등 기금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계선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558쪽, 설명자료 14쪽, 소로삼 대사 37 호선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26년 본예산에 7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네, 증액 사유가 옹벽 유실에 따른 구조물 복구 공사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공사 범위와 설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네네. 이제 복구 원인 조사 용역도 했고요. 네. 동시에 이렇게 좀 방치하게 되면 그때 저기 집들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설계 맞습니다. 용역도 이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가 12월 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설계가 12월 말에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정한 것은 네. 이 복구하는 그 시공비 7억이 이제 상정된 건입니다. 네. 동일하게 합니까? 예? 동일한 아, 사업으로 합니까? 이제 그건 아니죠. 기존 공법을 탈피해서 네. 조금 새로운 공법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네. 새로운 공법이 뭔지는 아직 안 나온 겁니까, 그러면? 12월 말에. 예, 뭐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는데요. 아직 명확하게는 이렇게 안 났나요? 네. 이제 그건 이제 좀 FRP 재료라고 할까요? 지금의 그 재료가 네.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약해 보이니까 저희들이 네. 이제 일반적인 대형 블럭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그런 공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대역 블럭을 예. 쌓는 공법은 잘 이게 뭐 예, 공법의 신뢰성 있는 예. 겁니까, 국장님? 예. 뭐 그 공법이면 충분히 네, 더 네. 이상 뭐 사례나 유실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게 1, 2차에 걸쳐 옹벽 유실로 주민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또 이번 사고 원인으로는 특수공법의 적용 과정에서 공법의 신뢰성 논란과 더불어 원도급, 하도급 간의 책임 공방까지 발생해서 현장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되 그리고 불필요한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도 뭐, 예, 굉장히 종합적으로 원인이 이제, 나왔는데요. 네네. 또 저희들 입장만 고수하지 않고, 네네. 객관적으로 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쪽 의견도 경청하면서 네네.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네.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옹벽 사고는 작은 균열로도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복구는 단순히 원상 복구가 아니라 더 안전한 도로로 그리고 더 안전한 중구를 위해서 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새로 하는 그 공법에 대해서도 잘 뭐 신뢰성이나 그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공법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사 일정 관리라든지 품질의 확보를 각별히 꼼꼼히 해주시고 지도 점검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제반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서 559쪽, 설명자료 20쪽, 중구 정비사업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네. 본 예산이 정비사업 한마당 행사 운영비로 3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정비사업 조합원들 간의 정보 공유와 그리고 구역별 홍보를 추진한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가 좀 복잡하고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는 또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또 단순히 홍보 행사로는 오히려 뭐 또 갈등이 증폭될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 홍보 중심보다는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의 의견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구가 뭐 재개발, 재건축 포함해서 이제 44군데, 네네. 대전시에도 40% 이상 굉장히 이제 많은 개발 업무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저희들이 좀 걱정하는 것이 이제 경기가 이렇게 급강하하고 이러다 보니 과연 사업들이 주민들은 기대 심리는 많이 높아지고 네, 맞습니다. 빨리 신속히 추진돼야지만 그 재단권 제약도 풀리고 또 새로운 집도 갖게 되는데 분양이 또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분양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속 지원센터도 설치를 했지만 분양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런 네네. 행사를 통해서 그게 이제 근본 목적이 있고요. 네네. 또 여기에 이제 그래서 조합 측에서 참여 의사를 이 업무 계획을 수령하면서 이렇게 확인한 결과 너무 좋다. 그런 신속하게 하고 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해서 이런 노력을 해주는 건 좋고 적극 동참을 하겠다. 뭐 80~90%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요. 네네. 또 의뢰하신 또 뭐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있지만 여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네네. 대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데서 참여를 하고요. 저희들 그간에 뭐 성과라면 그래도 많은 예전에 그 반대하시는 분들 비대위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분도 좀 적어졌고 네네. 그래서 많이 그 사업이 좀 정상화 되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순조롭게 조금 종전보다는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홍보를 해서 그런 효과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네. 많은 뭐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좀 플러스해서 네. 좀 도시 정비 사업이 44개일 정도로 중구에는 아주 많은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그런 네. 것처럼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서울의 양천구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도시정비사업 지식 포럼을 개최해서 약 3년간 4,500명 이상이 참여해서 도시정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예. 2035년 자치혁신 대상에서 행정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만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로 서울도시 정비 페어를 개최해서 정비 사업 관계자와 시민 간의 직접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것처럼 이런 홍보도 당연히 한마당도 이루어지는 부분도 좋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좀 주민과의 그리고 사업 관계자의 좀 실적을 그리고 사업 정보를 나누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논의 중심의 포럼형 행사도 매우 유의미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각
조합별로 이제 그 전시 부스를 만들어서요. 네네. 뭐 조감되든 또 그 미니어처 같은 그런 뭐 그런 저기 갑자기 제가 죄송합니다. 저기 그 아파트가 직접 보이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전시를 하지만 네. 또 우수 사례 이렇게 공유 또 좀 흥미롭게 이렇게 토크쇼 형태로 네네.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궁금한 사항 위주로 이렇게 묻고 거기서 알려줘서 참모들이 궁금한 것도 조금 거기서 이해하기 쉽도록 좀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신속 지원 센터도 생기고 팀이 생긴 이유가 이런 분쟁들을 많이 최소화하려고 또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쌓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신속 지원 센터에서도 다양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시기는 네.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그거에 대한 궁금점을 풀 수 있게 이런 토론의 장도 한 번 예. 정도는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더욱 좀 강화를 해서 네네. 예, 그런 문제들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네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단순히 홍보성 축제가 형태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비 사업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리고 실질적 상담과 토론이 가능한 원탁 회의라든지 설명회 또는 전문가 토크 콘서트 등 좀 실내용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안을 또 함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종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예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